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10살의 아들을 둔 김세훈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테레비를 너무 집중해서 보는데요. 테레비를 조금만 집중해서 안 보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요즘 정말 아이들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또 휴대용으로 가져다닐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역사 이래로 최근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휴대용 그런 휴대폰 게임기가 가장 중독성이 강한 물건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미디어에 이제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공부에 심각하게 방해가 됐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걸 치워버리시는 방법이세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뭐 중고등학생만 되면 PC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산다든지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디어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자신의 미디어 관리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5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들이나 매체들을 이렇게 다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뭐 컴퓨터, 뭐 구체적으로 적어도 돼요. 만화책, 뭐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또는 뭐 휴대폰에서 문자, 메신저, 연예인 팬클럽 이렇게 다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매체의 특성과 매력이 뭔지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몰리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뭐 이런 특성이 있다, 또는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가장 그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지, 또는 주로 언제 그것들을 실제로 하는지 그런 걸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미디어 매체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공부에는 어떤 방해를 주고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걸 또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관리 능력은 이런 스스로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키울 때 미디어 관리 능력이 가장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보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사실 미디어 중독 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죠. 네, 일단 아이가 TV에 중독이 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스로 미디어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획 세우는 칸 안에 계획을 잘 세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나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중독 수준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TV를 보는지도 모르면서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를 켜시는 분들, 또는 지금 특별히 할 게 없어서 TV를 틀어놨는데 보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일기를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시간일기는 말 그대로 일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계획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세우는 거라면, 시간일기는 실제로 있었던 지난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일기는 A4 용지 같은 걸로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A4 용지를 이렇게 세로로 19줄, 가로로는 8칸 정도를 그린 다음에 저녁 12시까지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몇 시에 뭘 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시간일기라고 하죠. 보통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쓰긴 쓸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님께서 쓴 걸 보고 일을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이제 처음에 쓰기 시작했답니다. 토요일 날 쓰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아이가
저녁에 아빠랑 같이 시간일기 쓰는 시간이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쭉 썼는데 써보니까 저녁 때까지 점점 쓰면서 아이가 좀 부끄러워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약간의 부끄러움 또는 실패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빠는 정말 이거는 너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재밌게 써보자. 그래서 재밌는 시간일기 쓰는 시간 해가지고 이제 써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저녁에 또 딱 재밌는 시간일기 쓰는 시간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아빠가 성가대 연습하는 거 기다리고 집에 와서 뭐 2시부터 4시까지 컴퓨터하고 4시부터 6시까지 TV 보고 여기까지 적더니 아이가 오늘도 공부 하나도 안 했네? 자기가 먼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아빠 내일은 내가 공부 좀 해볼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가 시간일기를 쓰게 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거나 흥미를 잃게 하시거나 거짓말로 쓰게 하면 안 되고요. 재미있는 시간일기 쓰는 시간에서 같이 쓰다 보면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아이들이 시간일기를 왜 쓰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알게 될 겁니다. 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5주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실질적인 변화와 그것이 습관까지 연결되려면 길게 한 4, 5개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엄마가 써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너 이 시간에 요거 했지? 이 시간에 이거 했지? 이렇게 엄마가 써주시는 건 절대 안 되고 또 혼내시는 투로 하시는 것도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일기 쓸 때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격려해 주신 시간일기 쓰는 것 자체에 아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격려해 주고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엄마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그 시간에 엄마 시간일기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가 더 엄마도 그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더 위로를 받고 같이 변화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느낌을 갖기 때문에 엄마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는 누군가가 붙잡아줘서 습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일기 쓰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만 오면 TV를 보고 컴퓨터를 켜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시간일기를 통해 시간관리 습관을 길러줘라. 시간일기 쓰기 4단계. 1단계. 아이가 시간일기 적는 것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2단계. 처음 일주일은 각 시간마다 실제로 한 일을 단순하게 적어본다. 3단계. 일주일이 지나면 아이와 함께 시간일기를 점검한다. 4단계. 둘째 주에도 실제로 시간을 사용한 내용을 적어보는 것을 반복한다.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꼭 시간일기를 써보세요. 아이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처음에 부모님께서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당장은 공부 시간이 일어나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시간 관리하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도 수년의 돌봄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진정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인내와 믿음과 그런 기다림입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